안녕하세요, 빠니삼촌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또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성당을 7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이자 17, 18세기에 걸쳐서 건축되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로마에 가보면 부서진 건물도 많고 콜로세움이나 아레나 같은 것들도 많이 부서져 있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막 소위 말하는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하는데, 바티칸을 갔을 때 그 실망이 싹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죠.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이자 교황이 귀국하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은 로마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될, 안 가볼 수가 없겠죠. 네, 반드시 가봐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브라멘테,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등 당대의 모든 천재들의 재능을 갈아서 만든 것이 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천장 벽화와 정말 피에타 동상, 너무나 많은 문화재들로 가득 차 있는 이곳은 하루 종일 있어도 부족할 만큼 볼 것이 많은 곳으로 너무 훌륭한 성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시설 중에 하나인 노틀담 드 파리는 파리 시대섬에 있는데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은 서양 성당의 표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틀담의 곱추라는 소설에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 노틀담 드 파리죠. 또한 내부에는 예수의 가시 면류관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과 샤를 드골의 장례식 등 프랑스 역사상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건물이 바로 이 노틀담 드 파리인데요. 2019년 4월 15일 화재로 인해 현재는 보수 공사 중이어서 입장은 불가능하지만 빨리 복구가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노틀담의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런던에 가보면 역사적인 건물 중에 빅벤과 윈저성,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성당이죠. 역대 영국의 왕들의 대관식과 결혼식을 치렀고, 내부에는 역대 영국의 왕의 무덤과 윈스턴 처칠과 같은 총리와 영국을 빛낸 위인들의 무덤과 수많은 기념물 등으로 가득한데요. 저는 이곳을 2번 방문했었는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볼 것이 많아서 정말 서서 오랫동안 붙어있는 부조라든지 거기 현판 같은 것들을 읽고 싶은데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밖에서 줄도 한 30분 정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럼에도 웨스트민스터 아베이는 영국을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들리셔서 여러 왕들의 무덤과 윈스터 처칠의 편말, 다양한 역사적인 기념물들을 함께 보시면서 영국의 역사를 알아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명물하면 가우디가 만든 바로 이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을 갈 때 정말 너무 많은 기대를 안고 갔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어떤 모습일까 사진으로만 보다가 원래 기대가 너무 많으면 실망도 큰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준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박 4일을 있었는데 세 밤을 전부 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야경을 보러 갈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계속 공사 중이어서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쪽과 보여지지 않는 쪽 공사를 위해서 길을 막아놓고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부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빛들 하나하나도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을 가신다 그러면 꼭 한번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의 성당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플로렌스 두오모라든지, 제가 왜 밀라노 두오모를 골랐냐면, 밀라노 두오모는 외관에서 풍겨지는 이미지가 기존에 우리가 보던 이런 고딕 양식의 건물도 아니고 네오클래식의 양식도 아니고 로마네스크도 양식도 아닌 정말 특색 있는 성당 건물입니다. 젤라또 하나를 사셔서 낮에도 보시고 밤에는 맥주 한 잔을 하시면서 광장에서 보신다면 그 기쁨이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밀라노 두오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르담 드 오트, 한국에서는 롱샹 대성당이라고 불리는데요. 저는 2018년도에 스위스 베른 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쪽을 들리게 됐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시골길, 전형적인 프랑스 시골길을 좁은 길을 타고 가야 되고, 산으로 차가 20분 정도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서 언덕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있는 성당인데, 처음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여길 왜 왔지? 너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기존의 유럽의 성당들 보면 다 돌로 지어진 성당들인데 그냥 콘크리트고 버섯 모양의 이런 성당이 있구나, 외관만 보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고 참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부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오감이 아닌 6번째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빛에서 성령님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성당은 저에게 정말 특별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도 이곳 성당에 와서 이 빛의 느낌을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쾰른 대성당은 제가 다녀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쾰른 대성당을 가기 전에 울룸에 있는 울룸 대성당도 비슷한 시기에 다녀와서 제가 느낀 느낌은, 와, 독일 애들은 정말 크게 짓는구나.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쾰른 성당 주변을 보면 대부분 신식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쪽이 집중적인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서 이 폐허가 된 도시의 쾰른 성당을 살리는 것은 독일의 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이 걸린 거죠. 이 독일의 자존심을 걸고 이 성당을 재건하여서 오늘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것인데요.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시 공간 곳곳에 폐허 당시의 모습과 재건 후의 모습들을 보여지는 사진들이 참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관람을 하신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7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성당들 이외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좋은 평을 받는 성당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유럽 여행을 오시게 되신다면 이 7개의 성당을 중심으로 중세와 근대, 현대까지 이어지는 성당 건축의 변화와 유럽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성당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할 때 참조하여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